제가 이제 이강길 씨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LH가 공영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데 토건 세력과 새누리당이 결탁해서 이걸 민영으로 바꿔서 1조 이상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걸 우리가 민관 복합 방식으로 바꿔서 거기서 5천억 정도를 우리가 가져온 거다. 만약에 당시에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대로 민간 개발을 해줬다면 성남시 몫의 5,503억도 국민의힘 그리고 토건 세력들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다 갔을 겁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강길 씨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스토리예요. 이게 뭐냐면 이 대장동 사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이강길 씨고 이 이강길 씨가 자문단으로 포섭한 사람이 정영학, 남욱 그리고 정 변호사라는 사람은 지난번에 유동규에게 3억 줬다는 걸로 해서 150억 받아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민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야. 근데 LH도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주민들은 야, 우리 LH 안 돼. 니네가 수용하면 토지를 헐값으로 후려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민영을 해줘라고 요구를 했던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재명 지사도 우리가 민영을 해줄게. 왜냐면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렇게 나갔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걸 질질질 그 민영으로 가는 거를 이제 막았어요. 계속 막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0년 11월 달이 되니까 갑자기 유동규 씨가 이제 그때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유동규와 한편이 돼서 이강길 씨는 물러나라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등이 생겨서 이게 2014년까지 지지부진하면서 그냥 가요. 그러다가 이강길이 구속이 돼요. 2010년도에 있었던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되는데 3년형을 받아요. 이 사람이 구속이 되니까 바로 이제 민관 방식으로 성남의뜰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강길 씨를 인터뷰를 했더니 이강길 씨 주장은 이거예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최대 수익이 3,400억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토지 보상으로 1조 2천억 원을 계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민관 방식이 되면서 6천억이 갔다.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 수익 3,400억에다가 토지의 가격에서 6천억을 깎으니까 1조 가까이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민영 방식으로 그냥 갔으면 그 원소유주들에게 보상으로 돌아갔을 그 그렇죠. 금액인데 이게 민관이라는 것으로 합쳐져서 이루어짐으로 해서 야 이건 우리가 수용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가격을 후려칠 수 있었고 그래서 엄청난 수익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주장의 진실성 여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지금 이재명 씨가 주장했던 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민영이 다 가져가려고 했는데 민관을 해서 5천억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민영으로 개발을 했으면 그 돈이 민간에게 그 원소유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건데 그거를 민관이라는 특이한 방식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가격을 후려치고 엄청난 돈을 만들어서 그것을 나눠 먹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범죄가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화천 대유, 쉽게 얘기하면 대장동에서만 있었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이재명 지사가 계속해서 주장한 것은 원래는 LH공사가 개발하려고 했는데 신모 의원이 로비를 해서 이것을 민영으로 가려고 했다. 그런데 자기가 이것을 민관으로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2009년에 민간 사업자들이 신영수 당시 국회의원의 동생
그다음에 LH 출신 인사들에게 수억 원씩 뇌물을 주면서 공영 개발을 포기시키는 로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모 국회의원은 그해 2009년 말에 국감에서 LH 사장에게 공영 개발 포기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2010년 6월에 LH는 공영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 제가 예상을 뒤집고 시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온갖 로비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성남시 공영 개발로 제가 바꿨습니다. 제가 공영 개발을 하면서 이분들은 이제 소위 닭 쫓던 개가 됐죠. 또 뇌물을 준 사업자와 뇌물을 받은 신모 의원의 동생, 그 외에 뭐 LH 관련자 등등 여러 명이 구속됐습니다. 최근에 신 의원이 자기는 그렇게 로비를 한 적이 없다. 오히려 허위사실 공포로 고소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신영수 신 의원의 동생이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아서 이제 그 사람도 사법 처리를 받았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민영으로 진행되면서 실제로 로비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 로비를 했던 건 사실인데 제가 만났던 이 사람 주장은 본인이 남욱을 통해서 또 다른 의원에게도 했다. 근데 검찰 수사에 갔더니 그 부분은 다 덮어버리더라. 그리고 남욱은 결국은 무혐의로 나왔다. 그리고 나는 지금 3년을 살았고 더구나 웃긴 게 그때 당시에 남욱을 변호했던 사람이 박영수 특검이고 그리고 거기 이제 강찬호 그 수원지검장이었을 때고 이게 다 얽혀서 쉽게 얘기하면 눈에 가시 같은 애를 쳐버리고 그다음에 이쪽에 우리 팀의 핵심적으로 하는 애는 살려주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끌고 가서 엄청난 돈을 끌어간 거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이재명 지사가 어려운 것이 이 개발 사업 자체로만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똑같은 이득이 나는데 그걸 민간 업자들이 가져갈 거를 환수한 게 아니라 이 민관 공동 개발로 해서 이익을 만들어낸 겁니다. 후려치고 또 비싸게 이 분양하고 그래가지고. 네네. 근데 그 개발 자체에 대해서는 어려워서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법조를 둘러싼 수많은 지저분한 일들 그리고 또 이 일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지금 싸우는 게 뭐냐 하면 너도 1,000억 나도 1,000억 가져가야 되는데 내가 그중에 한 500억을 뇌물로 썼으니까 그걸 당신도 250억 분담해라. 이거 가지고 다투다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람들이 알기가 너무 쉬운데 이 관련자들이 거기 굉장히 몰입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지금 비판하는 형국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주는 거죠. 그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일한 방식을 보면 저는 조금 특징이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그 백현동의 용적률을 높일 때는 이곳에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되니까 용적률을 엄청나게 높여주자라고 해서 막상 용적률을 높이고 나면 임대 아파트를 짓지 않는다. 이 아파트를 지은 뭐 시행사도 돈을 많이 벌지만 그 과정에서 그것을 로비하고 했던 분들은 다 이재명 지사의 선대위에서 일했고 뭐 이런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할 때와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과 나중에 가면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도 OK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 단체를 운영하는 분이 시행 대표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도 뭐 이재명 지사의 영향력과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자기와 가까운 쪽에 뭔가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국정감사 가서도 그런 본인의 신념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요령 있게 질문을 하지 못하면 한참 얘기하고 있으면 그래서 당신 당의 그 신모 의원 동생이 돈 받지 않았냐 이런 딴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흐트러지고 계속 그러면서 반복해가지고 자기는 5천억 환수했다 이 얘기만 하실 거거든요. 근데 제가 취재 과정에서 들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진상 씨라고 있잖아요. 네, 예, 이분이 비서실장. 이제 정책실장이고 지금 현재 상황실 부실장인가 해서
그야말로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한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죠. 그런데 이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진상 씨가 다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압수수색을 안 하냐. 성남시청에 압수수색을 해서 그 자료를 보면 사인을 누가 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왜 정책실장이 사인을 했겠느냐. 제가 이번에 이제 갔잖아요. 성남시청에 야당 의원들이 갔는데 뭐 자료 하나도 안 줬잖아요. 그러면서 뭐 경기도청하고 성남시청에서 자료를 안 주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데 경기도와 성남시가 제출하지 않고 있는 국정감사 자료 목록입니다. 야당의 항의 방문 이후 일부 자료는 제출됐지만 핵심 자료들은 빠졌습니다. 민간의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유동규 전 본부장 배임 혐의의 핵심 사유가 된 대장동 개발 사업 협약서 관련 문건이 대표적입니다.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설계가 어떤 식으로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됐는지를 입증할 결재 문서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150여 명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비유와 과장된 어법으로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감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충분히 협조해서 만약에 그런 서류들이 진짜로 온다면 그래서 거기에 사인이 누가 돼 있는지를 보면 이게 과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는지가 나올 텐데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그 정진상 씨의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를 할 때 사무장을 했던 분이고 성남시를 거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같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 정진상 씨가 부친상을 당했는데 국회의원이 보내온 그 조기가 60여 개가 되었다라고 알려지는 것을 보면 뭐 위세가 얼마나 막강한가라고 하는 것을 뭐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